개념부터 아까 몇 번까지 썼죠? 큰 번호 몇 번까지 썼어? 점으로는 뭐 3번까지 썼네요. 다음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4번 항등식입니다. 이 항등식은 보여봐. 등식이야 아니야? 등식이 맞죠? 그래서 등식을 분류할 때 일단 식의 분류를 보자면요. 안 써도 돼요. 여기서 식은 뭐 다항식, 단항식 이런 식이 아니라 양변이 존재하는 식을 말해요. 양변이 존재하는 식. 이 식의 종류에는 양변이 있다는 거는 가운데 무슨 기호가 있어야 되거든. 등호가 있는 등호를 포함한 식이 등식이 있고 등호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맞아요. 부등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등식과 부등식을 이제 구분을 할 건데 등식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자주 다뤄왔던 방정식이 바로 등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는데 모든 수가 해는 아니인 거죠. 이 식이 참이되게 하는 해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구하는 과정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항상 성립하는 식, 항상 참이되는 식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부등식도 방정식과 항등식 같은 느낌의 부등식들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방정식은 좀 까다로워. 만족하는 애가 이렇게 일부 있단 말이야.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에서도 그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그 해가 주어진 해를 갖고 있는 부등식이 조건 부등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처럼 관대한 부등식이 있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절대 부등식이에요. 아직 공통수학 2를 끝까지 안 배워가지고 절대 부등식이란 말 들어본 적 없을 텐데 공통수학 2 과정에서 절대 부등식 나오니까 이번 학기에 배울 거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항등식인데 이 항등식은 어떤 식의 항등식이라고 해요? 무슨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말해요.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도 하고 모든 x 값에 대하여 그래서 x의 값에 관계없이 또는 모든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 어떤 값을 갖더라도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만들어나는 그런 말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런 용어들, 저런 멘트들이 문제에 등장하면 항등식을 사용하겠구나라는 그런 눈치를 좀 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미정계수.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인데 항등식은 양변이 똑같은 식이니까 양변을 다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비교했을 때 개수를 비교했을 때 그 개수들이 똑같으면 돼서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면 개수를 직접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있어요. 이 개수 비교법은 언제 사용하냐면 식이 좀 심플하거나 아니면 내림차순 정리가 쉬운 경우. 그래서
이거는 식이 간단할 때.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쉬울 때. 이때 개수비교법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수비교법은 직접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직접 비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뭐 있는지 알아요? 맞아. 수치 대입법. 항등식이라는 것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언제나 이 식이 참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치를 대입하는데요. 이 식이 길고 복잡할 경우, 식이 길고 복잡할 때 사용해주면 좋고요. 전개하기 어려울 때. 어렵다는 것은 정말로 진짜 어렵다라는 걸 말해요. 전개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전개에서 좀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팁을 하나 좀 주자면, 항등식에 나오는 내용에서 팁을 하나 주자면, 팁이에요. 뒤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와. K의 값에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 주는 줄 알아요? 기억이? 얘가 지금 기준이지. K 값이. K가 들어있는 항을 찾아서 이렇게 K로 묶고, K가 안 들어있는 항을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는 0이 되게 이런 꼴로 정리를 해줘. 이런 꼴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돌아가? 괄호가 두 괄호 안이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괄호 안이 0이 되게 하는 식들이 또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근데 그 문자를 기준으로 그 문자가 들어있는 식과 들어있지 않는 식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한번 해볼게요. 개수비교법 하나, 수치대입법 하나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수비교법은 111번 해보시고요. 개수비교법은 111번 해주시고, 수치대입법은요, 백 115번 해볼게요. 111, 115.
볼게요. 일단 111번입니다. 111번에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다.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K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는 걸로 정리하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K가 들어있는 걸 싸그리 다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세 개의 항이 K가 곱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K로 묶어줬고 K가 없는 놈들 는 0이야. 우리 0 곱하기 K 플러스 0은 0이어야지 이게 항등식이 되는 거지. K에 어떤 게 들어가도 언제나 0은 0 이렇게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식에 정리한 식에 괄호 안에 있는 놈들이 싹 다 0이 돼야 돼. 괄호 안에 있는 놈들을 0으로 만든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이 나오고 10 그리고 여기 x 플러스 y 값이 나와요. 얼마나 나와요? 4 맞죠?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뭘 구해야 되냐면 문제는 x 곱하기 y래. 곱셈 공식 변형이죠? x 곱하기 y 구하는 거는. 그래서 곱셈 공식 그 변형을 이용해서 x, y 값을 구해주고 x, y 값 한번 구해볼래요? 얼마 나오나? x, y 값? 얼마 나와요? 네 맞습니다. 3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제곱한 거에서 얘 빼면 되는 거지. 그리고 2로 나누고. 그래서 x, y 값은 3이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5번이요. 115번에는 이제 식이 좀 길고 복잡하니까 그리고 전개하기 약간 까다로우니까 이런 걸 이제 수치대입법을 활용하는데 그러면 대입할 때 웬만하면 식이 심플해지는 걸 찾아주고 여기 보시면 딱 세 종류의 식이 나와 있어요. 우변에 x랑 그 다음에 x-1이랑 그 다음에 x-2라는 세 종류의 식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식이 각각 0이 되게끔 만드는 그 세 개의 x값을 대입하면 식이 좀 심플해지겠죠. 어느 부분은 언제나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에 0을 대입하면 0, 0 대입했어. 2는 그러면 이제 x 들어간 식은 다 없어집니다. x 들어간 식 그냥 소거됐어, 소거됐어. 여기 0 들어가면은 몇 b가 나오네. 몇 b 나와요? 2b, 그치. b는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1이 사라지게 하는, 소거되게 하는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좌변 어떻게 돼요? 좌변 와서. 그치. 그리고 우변에 이 두 개의 식 사라지고 여기에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c 맞아요? 마이너스 c. 그래서 c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하나 남았어. 2 대입하면 a 나오겠네. 2를 대입할게요. 좌변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문제 플러스 1로 돼 있어요? 아니잖아. 마이너스요. 아 좌변이 마이너스 2라고? 아 그 얘기한 거예요? 네. 나는 선생님 잘못 쓴 줄 알았어 식을. 2 대입하는 거 맞죠?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우변은요? 우변이 여기 식만 살아있겠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2. 돼요 돼요. a 얼마예요? a 마이너스 1. 그러면 문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해주시면 얼마 나오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이런 게 나와. 예를 들어 이거 하나 해봅시다. 같이 할게요. 125번 보세요. 125번 보시면 x-y는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실수 xy에서 등식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 수도 있고 y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 수도 있잖아.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자 x-y는 2니까 여기서 문자를 하나 줄여볼게. 만약에 y는으로 정리한다고 쳐보자. 이걸 y는 어떻게 돼요? y는 x 마이너스.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식의 y 자리에 다 x-2를 넣고 이걸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125부터 가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중에서 x-y는 2라고 했지만 우리는 y를 없애고 y를 x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 그래서 주어진 식에 y 자리에다가 싸그리다 x-1을 넣어볼 거예요.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2 곱하기 x-2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곱하기 x-2 플러스 r 곱하기 x-2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누구야? 주인공이 누구야? p, q, x, r 이렇게 4개의 문자가 나와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죠 지금? x죠.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야 돼. 그러면 이걸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하려면요, 우리 x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 이렇게 구분했었던 거, k의 값에 관계없이 했던 거,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의 지금 최고차항이 2차예요. 그러니까 최고 2차니까 x에 대한 2차 항들 여기다 싸그리 모아, x의 1차 항들 싸그리 모아, x가 없는 x에 대한 상수항 싸그리 모아서 는 0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식이 0이 되게끔 만들면 돼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제곱의 개수 싹 다 찾아볼래? 뭐 있는지. 여기 p 있죠? p 있고 여기서 뭐 생겨? 2 생기지 않아? 그리고 또 여기서 마이너스 1 또 생기는 거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전 사라지는 거는 없애놓을게요. 이거 완전 없어져요. 그 다음에 x 1차 항들 찾아봅시다. 앞에 q 있고요. 여기서는 뭐 나와요? 1차 마이너스 8x. 그리고 여기서 1차 항 나온다. 크게 쓰면 안 되겠다. 마이너스 8 나오고 여기에서 플러스 2x 나오고요. 여기 뒤에서 플러스 r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사라질 만한 거는 요거 사라지고 얘네 이제 사용했고 남았어요. 이제 남은 것들이야. 남은 것들 중에 상수항 찾아볼게요. 첫 번째 8, 그 다음에요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됐단 말이야. x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각각의 식이 0이 되게 하는 놈들을 찾아보자. p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r 찾을 수 있어요. 얘네가 더하면 12거든? 그럼 r 얼마일까? 6. 그치. 그럼 이제 여기 r 6이니까 여기 상수만 먼저 계산해볼게. 상수가 계산돼야 돼요. 얼마예요? 0이다. 그럼 q는 얼마예요? 0이다. 그럼 문제에서 p, q, r 찾아놨는데 뭐래요? p 마이너스 q 플러스 r 값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세요. 어떻게 되죠? 그렇지. 자, 이거 유형 4까지만 선생님이 좀 한번 할게요. 유형 4까지. 자, 이 유형 4 항등식에서 필수로 나오는 유형인데 어떤 식의 거듭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짜르르 정리한 게 나와요. 당연히 이거 개수비교법으로 못하겠죠. 언제 이거 뭐 거듭제곱하고 앉아있어. 이런 건 수치대입법으로 해주는데, 수치대입법으로 대입할 때 이거 x에 0 대입하면 뭐 나오는 줄 알아요? 언제나 상수항이 나오고, x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 대입하면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디만 마이너스부터? 그치. 그쵸.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0, 1,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걸 대입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몇 번 해볼까요? 일단 무난하게 128번이요. 무난하게 128하고 딱 한 유형만 더 뒤에서 하나 골라서 할게요.
홀수차 항의 개수들만 남겨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일단 상수항만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0은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대입하냐? 일단 이 모든 항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1을 먼저 대입을 해보세요. 한 거 같은데 도엽이 그죠? 1을 먼저 대입해 볼게요. x에 1 대입하면 좌변 1 들어갈 거야. 일단 거듭제곱 숫자 크면 계산 안 하시고 3의 10제곱 나오는 거 맞나요? 이게 A0부터 A1 더해서 A20까지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준 게 3의 10제곱이고 근데 여기서 홀수 또는 짝수만 남겨야 하면요 마이너스 어쩌구를 곱해야 돼. 그래서 그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없애줄 건데 그럼 여기에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의 10제곱 1이 되고 A0 여기 마이너스 붙죠? 홀수 번째 숫자 이 오른쪽 아래에 홀수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자 일단 홀수들은 살리고 짝수들은 죽여야 되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더하나요? 빼나요? 네, 빼서 이 짝수들을 이렇게 죽여줄게요. 이렇게 죽여줄 거예요. 그러면 3의 10제곱에서 마이너스 1는 2a1, a3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면 그거가 a1, a3 이렇게 짝수 번째들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정답은? 2분의 3의 10제곱. 그치 그렇게 되는 거고 128번은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가 저기서 짝수들을 살리고 싶어 그러면 식에서 식을 뺄까요? 더할까요? 짝수항을 살리고 싶어 더해요. 그치 그러면은 2A0, A2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더해주면요 130번 한 번만 더 할게요 130번은 그냥 x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x-1의 거듭제곱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1이고 1이 되게 하는 값이 2고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값이 0이에요 그걸 생각해서 대입을 해줘야 돼 이거 짝수 살리래요 짝수 살려보세요 방금 홀수 살렸죠 지금 여기서는 짝수 살려야 되니까 한번 비슷한 느낌으로 해보세요 128번처럼 되는 것 같다고요? 근데 좀 헷갈렸어.
보세요. 130번은 우리가 저렇게 모든 항의 개수들을 살리려면 얘네는 그냥 거듭제곱되는 식이 그냥 x니까 1마이를 대입한 건데 이 x-1이 거듭제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1이 되려면 x에 뭘 대입해야 돼? 2를 대입해야 돼. 그래서 x에 2를 대입해보면 2에 3019제곱이 나오고 이게 바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돼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하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 홀수차 항의 홀수항 차 개수들이 마이너스 되는 거. 그쵸? 그럼 그것들을 하려면은 x에 뭘 대입해야 될까? 0을 대입해요. 0이고요.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 짝수야 홀수야? 그치? 짝수차항 개수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홀수들이 사라져야 하니까 두 개의 식을 더하나요? 빼나요? 맞아요. 두 개의 식을 더해줘요. 뺐나요? 아 그래요? 더해주면 짝수차 개수들의 2를 곱한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놈을 구해주려면 이걸 구해주려면 무슨 짓거리 해야 돼? 양변에 2로 나눠야 되죠. 2로 나눠야 돼. 주의사항 있어 도여가. 주의사항 딱 하나 있는데요. 뭐가 주의사항이냐면 구하려는 식에 A0 있어 없어? 그래서 A0을 마지막에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A0부터 포함해서 만드는 놈은 A0, A2 이렇게 해서 A3018까지 나오는 거는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그냥 2로 양변을 나눠줘서 2에 3018제곱이 되지 그러면. 그런데 이놈 빼줘야 돼. 이놈 A0 값 빼줘야 돼요. A0 값 어떻게 찾지 이거? A에 아니 X에? 1 대 맞아. X에 1을 대입한 걸 이용해요. X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A0 값이? A 값이 1이 이거 1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들의 이 값만 구하기 위해서는 2의 3018제곱 마이너스 1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구하려는 놈들의 값 나오지 값이. 그래서 이렇게 돼. 2의 3018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돼요. 됐나요? 오늘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